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돈도 저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도 달려있고, 돈을 쫓으면 돈이 달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우리에게 붙게 하고 부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마음적으로 저희가 취해야 하는 이 마인드셋은 바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뭐 저축도 열심히 하고 적금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날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접근의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려는 노력과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금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투자만 살 길이다 하면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투자만 열심히 합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 대출의 무서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각자 같은 시드머니를 갖고 대회를 나가더라도 누구는 따기도 하고, 누구는 전 재산을 다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10년 후에 이제 인생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이유는 바로 이 태도에 따라 달려 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대해야,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해야 부를 좀 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돈은 일단 단순한 전략이나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심리가 반영되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코인 같이 돈을 딱 넣어서 1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씩 1억 되고 아니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 되고 다 잃게 되고 이렇게 돈을 단순히 이런 기술에 사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가치가 반영이 돼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나락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 태도를 어떻게 내가 취하냐에 따라서 이 심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는 뭔가를 획득할 때보다 잃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부가 더 생긴다고 하네요. 저도 이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들 순간순간적으로 요즘 같은 쇼츠가 더 유행하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영상을 보게 되는 시대에서는 짤막짤막한 영상, 즉, 결과 하나만 놓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의 미래를 보지는 않습니다. 즉, 성공이라고 칭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잠깐 순간순간 많은 돈을 버는, 돈이 입금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할 거다. 저 사람은 앞으로도 저렇게 계속 벌 거다라는 결과만 놓고 미래를 추측해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돈을 잃을지 안 잃을지, 무엇으로 잃을지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본인조차 모를 거예요. 때문에 부라는 거는 획득할 때만 볼 게 아니라 잃을 때도 봐야 된다. 잃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하게 부가 생긴다. 더 쌓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가서 싸우는 연습을 하긴 하지만 나가서 싸우기 마인드를 나가서 싸우기 위함보다는 지지 않기 위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같지만 마인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돈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다루는 것은 지능이나 수학적 능력보다는 태도와 습관이 중요하다.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를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까처럼 돈을 획득하는 부분일 거고 부자를 유지하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내가 잃지 않는 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자라고 해도 방법이 달라집니다. 획득하는 것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달라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만 너무 놓고 보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삶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에 맞게 돈을 차곡차곡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1000만 원뿐이 못 모았으면 1억 모은 사람하고 같은 씀씀이를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목표가 10억이면 나는 아직 1억도 못 모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 일을 더 꾸준히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한 바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옆에 달리는 경주마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들을 비교하는 순간 나의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렇게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까 같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삶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삶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한 이 태도를 뭐로 바꾸냐면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물론 이 정보의 바다가 된 지금 시대에서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다 보면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도 본인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복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복리의 힘을 좀 믿어라 하면 정말 복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 조그만 거지만 스노우볼처럼 처음에 쌓이는 게 힘들지 조금씩 어느 정도 크기가 쌓이고 나서부터는 다음부터는 굉장히 크게 불어난다. 빠른 속도로.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걸 언제 모으냐. 내가 코 묻은 돈으로 이걸로는 답이 없다. 그러지 말고 이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자를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거는 복리의 힘은 알겠는데 이자를 1억에 10%랑 1000만 원의 10%랑 100만 원의 10%는 다르다. 난 지금 100만 원뿐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억을 만들고 투자를 통해서 한 번에 빵 1억을 만들고 나서 복리의 힘을 믿도록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 말은 이 복리의 힘을 믿자라는 겁니다. 부자는 뛰어난 투자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이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투자를 했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낚는 효과여서 스노우볼처럼 매우 커집니다. 빠른 속도로. 자, 여기에서 결과를 알 수 있죠. 10억을 여러분들은 한 번에 받기와 한 달간 매일 2배로 늘어나는 100원씩 받기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대부분 투자를 잘 모르시거나 복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10억 한 번에 받기를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니까 10억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00원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매일 2배로 늘어난다는 거에 단어를 집중하고 매몰되어 보십시오. 생각을. 그러면 한 달간 매일 100원씩 2배로 뛰는 금액을 받으면 530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작은 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 복리의 힘을 믿어라라고 한다면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매체든 아니면 책이든 믿으라고 하는 거는 믿고 조금 실천을 해봐라. 이게 우리가 좀 돈을 대하고 경건하게 좀 대하고 좀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의 하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요 리스크와 행운을 좀 구분할 줄 알자. 같은 방법을 써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운과 실력을 혼돈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이 작용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운이 좋아되는 것이다. 부자는 운칠기삼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운이 작용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실력 없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그들 또한.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를 길 가다가 주워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쌓여서 결국 실력이 쌓인 거고 그 실력으로 자기의 목표에 맞게 앞으로 하나하나씩 나아가다 보니 부가 쌓인 겁니다. 절대 주워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운칠 기삼이든 아니면 운이 3이고 실력이 7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발 운과 실력을 혼동하지 말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분하고 나서부터가 운과 실력을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영역은 내가 운이구나. 이 영역은 나의 실력이구나. 그러면 실력을 좀 더 높여야겠다. 판단과 분석이 생기는 겁니다. 판단과 분석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운과 실력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리스크와 행운, 그러니까 리스크는 운이죠. 운과 행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돈을 잘 버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을 잃지 않은 것이 부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앞서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큰 위험을 감수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1억 모으기라고 한다면 무리한 투자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 월급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서 조금씩 주식이나 코인이든 뭐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상계가 돼버리고, 그리고 플러스 할 경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 모이는 걸 알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가능해 보이니까. 1억이라는 돈은 내가 가능해 보입니다. 월급이든 소정의 투자를 해서라도 같이 불려나가면 몇 년 안에는 가능하겠구나라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똑같은 목표를 액수만 늘립니다. 100억 모으기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탐욕과 욕심이 작용하는 거죠. 왜냐고요? 불가능한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불가능하니까 한 번에 빵 돼야 되는 걸. 1억은 내가 생각을 하면, 목표라고 딱 잡으면 기간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런데 목표를 100억으로 잡으면 기간이 이때부터는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는 탐욕과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부를 쟁취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로 가다가는 결국 한순간에 그나마 쌓아두었던 탑도, 이제 공든탑도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문에 탐욕과, 저는 진짜 탐욕이 싫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처음에는 좀 작게 잡아라.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다른 목표가 생기고 최종적인 목적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목표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내 부를 유지하는 겸손과 유연적 태도가 중요하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세상에 완벽한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죠. 경제 위기, 개인적 위기 등 고려하면 이런 긴급 자금 항상 보유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긴급 자금을, 제 주변에도 정말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긴급 자금 하나, 돈 1, 200도 하나 안 모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던데, 젊지도 않아요. 나이도 있는데 좀 더 그런다는 게, 매일 뭔가 회사에서 이제 일정적으로 빨간 날이 오거나 앞뒤로 빨간 날이 있으면 항상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험도 잘 안 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진짜 실비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정말 큰 부자가 아니라면 제발 이 유동성의 문제를 한 번씩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유동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험으로 일이 터졌을 때 상기를 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보험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메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바로 긴급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동성 자금을 좀 항상 보유해야 되고, 그런 위기를 상기하면서 태도를 갖고 지내야 된다. 절대 돈을 계획 없이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0% 확신하는 투자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투자 전략이 더 오히려 빠르고 성공적일 것입니다.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태도 하면 어떤 태도가 뭐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겸손이라는 거는 내 자신에게 겸손하는 거고, 이 유연적 사고방식과 태도라는 건 시장의 유연적 태도가 되라는 겁니다. 때문에 너무 뭐 사람들한테 겸손한 것도 당연해야 되지만 내 자신한테 먼저 겸손을 한다면 충분히 위기에 이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죠. 돈은 진짜 부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진짜 부는 저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제적 자유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겉보기에 읽는 방식은 똑같지만 저는 뜻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자유로워진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부는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라고, 이걸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돈을 벌어서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대하거나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근데 경제적 자유는 내가 꼭 10억, 20억, 100억을 벌어서 내가 목표한 금액을 딱 벌면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고 내가 놀러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경제적 자유가 많이들 사고방식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 그냥 자유라는 방식은 반대인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고 자유로울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부를 원하는 대로 얻게 되고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소비가 늘어나면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즉 내가 100억을 벌어도 99억 쓰면 소비가 늘어나면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돈의 무서움을 알고 소비를 줄인다라는 거죠. 소비보다는 시간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행복을 이뤄질 거다. 시간, 우리 삶에서 지나간 1초, 1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선택은, 인생은 매번 선택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말 쉽게 말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자, 낙오자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삶이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거를 꼭 성공과 실패로만 엮을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해서 본다면 우리가 돈을 좀 대하는 태도를 좀 제 3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넌지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매우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조금 떨어져서 보면 행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시간과 선택권을 좀 중시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은 투자 도구로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재테크나 투자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간다. 옆과 뒤도 좀 봐야 됩니다. 관점과 태도를 바꾸면 옆과 뒤를 보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나의 주머니 사정도 달라진다는 거. 절대 물론 재테크 투자 이런 공부를 해서 나의 목돈으로 힘들게 모은 목돈으로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거 부를 쌓아나가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필요할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인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